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법률, 세무상식을 전담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카카오 채널에 한농대 법률 세무자문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경준 세무사입니다. 그,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 농업인을 위한 세금 구조의 이해로 강의하게 된 유경준 세무사입니다. 예, 저녁 식사는 다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중 강의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진행이 좀 버벅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의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세금을 좀 기본적이고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기본적이다 하더라도 꼭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세금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목표는 농업인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네. 네. 실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농업인이 이제, 받을 혜택 같은 거, 감면,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모르신 거 있으시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 드리고, 바로 답변 못 드리는 거는 제가 추후에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구성은 음, 농업인의 세금의 기본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인 이제 종합소득세를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 기준인 법인세를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공통으로 관련된 부가지세를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좋은지 아니면 법인이 좋은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 구조의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모든 이제 물품 그리고 저희가 실사용하는 물품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는데 물론 면세도 있고 영세율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추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내 세금에 대해서는 좀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이제 면세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제 저희 이제 생활에 밀접한 식자재이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과세가 있는데요. 면세 대상물은 1차 생산물, 즉 쌀, 보리, 저희가 먹는 이제 가공되지 않는 식자재, 배추, 무, 채소 막 이런 기타 등등이 있고 과세 대상은 이제 가공품이 있는데 쌀과 보리를 가공을 했다. 아니면 배추, 무나 이런 걸 가공을 해서 김치를 만들었다. 이런 거는 가공품이 돼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데 김치 같은 거는 조금 약간 좀 면세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치 같은 거는 좀 실무적으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에 대해서 이제 면세 품목이 많다 보니까 과세랑 면세랑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후에 좀 더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왜 차이가 있는지, 사과는 면세, 그리고 사과즙은 왜 과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는 이제 납세자의 이제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접세이고, 저희가 이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간접세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종합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이제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이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업소득, 또 임대소득, 이제 기타 등등 이제 개인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그 신고 기간은 이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인데, 이제 대상 기간은 이제 해당 연도, 이제 올해가 25년도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 전자신고도 요즘 많이 하시고, 세무서 하셔가지고 직접 화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보면, 이게 당연히 이제 대상자 분들이 이제 당연히 수강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농업을 많이 하실 거니까 이제 농업 소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농업 외적인 소득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공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이제 사업 소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업 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 당연히 이제 뭐 그 추후에 부동산 임대를 한다거나 농지나 건물을 임대를 하면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농업에서 법인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이제 비상장 주식이 됐든 상장 주식이 됐든 이제 그런 주식에 대해서 발생한 배당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소득은 종합소득세는 이런 모든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농업인은 이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건 또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자격 농민은 이제 소득세 감면이 있고 이제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농지를 경작하거나 어, 음, 자, 자경을 한다거나 뭐 이렇고, 농업소득, 임업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있고, 그리고 재배 관련된 소득은 전액 감면이 되고, 그 작물 재배업 외적인 소득은 한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이제 감면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재배업 소득 같은 경우는 뭐 100% 감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 농민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가 50% 감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농지 소재지 인근에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농업 외의 소득이 이제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감면을 못 받거나, 이제 또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될
양도소득세 8년 작용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농가 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이제 해당 요건을 충족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감면을 적극 활용을 하면 이제 세금 부담이 많이 이제 감소가 되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감면 같은 경우나 이제 취득세 감면, 이제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은 되게 지역적이고 이제 요건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경과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이제 있거나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해당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률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이런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금액,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 벌어들였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소득 금액은 이제 총 수익 금액, 일종의 매출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필요 경비를 뺀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었던 경비, 이거를 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소득 금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소득 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제 소득 공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연말 정산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기본 공제, 인적 공제도 있을 거고, 사회보험에 대한 이제 뭐 공제, 뭐 보험료 공제, 뭐 기타 등등 이제 특별 공제가 있는데, 이런 소득 공제를 뺀 이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 세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 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0% 감면이 있을 수도 있고, 재배업 외적인 거, 뭐 50% 감면이 있습니다. 이런 감면을 뺀 이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이거 2025년 기준인데 이거는 좀, 많이 변동도 되기도 하고 이제 25년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소득 구간별로 이제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이제 세율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5%의 세율까지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을 건지, 이제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내가 법인을 생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누진 세율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농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네,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농산물 판매를 해가지고 8천만 원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판매에 대한 이제 필요 경비가 들 거예요. 이제 운반비일 수도 있고 이제 포장비일 수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 이제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 공제 이제 인적 공제는 지금 현재 1인당 150만 원이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4명이다 하면 600만 원을 이제 소득 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이 4,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아까 전 페이지로 보면 4,4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인데 여기 제가 16.5% 했잖아요. 이 16.5%는 이제 어 세액에 이제 국세에 10%는 지방세로 이제 부과가 되니까 16.5%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누진세율이니까 1,400만 원까지 이제 9% 이제, 아니, 6% 이제 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누진공제 이제 138만 원을 뺀 이제 산출세액은 58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면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588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전체 다 이제 농산물 판매 수익이라고 보면
이제 최소 50에서 100%까지 세액 감면이 돼가지고 최소한 이제 전액 감면을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고 그리고 50% 감면이 된다고 하면 240, 아니,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했을 때 매출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 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 인정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제 소득 금액이 이제 매출에서 이제 필요 경비를 뺀 게 당기 순이익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이제 100% 세액 감면을 받고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소득 금액이 크게 되면 이제 4대 보험, 이제 건보료가 또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런 뭐 매입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이제 기타 비용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되면 이제 소득 금액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감면이 없다고 하면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되고 그리고 건보료도 높게 이제 부과가 되니까 이런 비용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매입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싸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영수증 안 챙기고 현금으로 나 세금 안 나오니까 그냥 현금으로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잘 챙기셔가지고 건보료, 세금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근로자분들이 어, 나는 어디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신불자여가지고 이거 세금 신고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소득 금액이 과다하게 계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부과되고 건보료도 많이 부과되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근거 자료라는 게 통장으로 꼭 지출하시고, 물론 사대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되신다 하면, 그런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라든가,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때,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 경비에 대해 인정 항목에 대해서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는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 자료라든 건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에는 저희가 책임 계산서도 있을 수 있고 계산서 이제 면세인 계산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요즘에는 현금 거래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카드를 쓰시는데 이제 거의 카드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금 쓰실 일 있으시다고 하면 꼭 사업 지출 증빙용으로 이제 현금 영수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세 번째 보면 농업 관련 지출과 개인 지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관련성이 꼭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꼭 구분을 하셔야지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이제 비용 처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관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족 간 소득 분산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다 누진세율이 낮보니까 소득 구간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되는데 이게 배우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우자랑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제 배우자분들이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온전히 내 소득으로 다 가져가면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배우자랑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소득 금액이 나온다 하면 공동사업자를 하면서 2,500만 원의 이제 소득을 각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제 절세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공제항목 뭐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농업인의 감면제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면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이랑 직접 관련돼 있는 감면 100%, 50% 감면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제 법인의 형태로는 이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예, 특징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법인 자체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제 간혹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인의 주체는 이제 사장님이 아닌 대표이사가 아닌 이제 법인인데 이게 꼭 내 개인 회사처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쓰고 그리고 이거 지출을 증빙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개인 사적 유용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제 법인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지출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증빙이 없으면 다 이제 가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법인 대표가 그냥 빼다 쓴 걸로 보고 이제 법인의 상해 처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법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개인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법인세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운영을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면 그 개인보다 낮은 세율 적용을 받지만 이제 더 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난 투명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다 하면 이제 비교를 통해서 법인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제가 이제 법인세 과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과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순이익,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남은 이제 회계상 이익, 이제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 어, 그 다음으로 세무 조정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이제 회계상 이익인데, 이제 아니, 세법상 인정 안 해준 비용이라든가, 이거는 내 실질 매출이 아닌데, 세법상 이거는 매출로 잡아라는 이제 세무 조정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입금 단위,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런 항목처럼 해법에서 이건 인정해주겠다, 이건 인정 안 해주겠다 하는 세무 조정 사항이 있는데 이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 조정 사항을 한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과세 표준에서 이제 개인의 종합소득세랑 다르게 이제 뭐 소득 공제는 없고 이런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출 세액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또한 이제 감면 세액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이제 감면이라든가 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랑 개인의 종합소득세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법인 세율을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종합소득세랑 비교를 해가지고 법인 세율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억, 2억까지 9%, 뭐 200억까지는 뭐 19%, 21%, 24% 이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본 것랑 뭐 종합소득세 세율이랑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내가 사업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이제 법인을 이것 때문에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세율이 좀 낮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이제 소득 구간도 좀 낮아가지고 아니, 이제 소득 구간은 좀 높아지고 세율은 낮아져가지고 이걸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농업법인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영농조합법인의 세제 혜택도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도 있는데, 이 이제 세제 혜택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이거는 법인의 형태의 구분인 거지, 세제 혜택은 거의 비슷해요. 법인세 감면. 아까 제가 뭐 소득세 감면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세 감면도 또한 똑같아요. 똑같이 감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잉여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배당 그 관련 이제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다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 소득세 또한 면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배당을 받아야 할 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지 등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은 어떤 거냐? 잠시만, 잠시만요. 화면이 꺼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꺼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증자를 할 때,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본금을 돈으로 납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가진 부동산, 건물, 이런 현물로 출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출자로 해가지고 자본금을 형성을 하는데, 현물 출자도 원래는 양도소득세, 이제 판 걸로 봐가지고, 법인에다 판 걸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농지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2월과세가 되거든요. 이 2월과세라는 거는, 이제, 현물 출자할 때는, 그래, 내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어, 유예시켜 줄게. 다음에 이제 법인이 이 농지에 대해서 판매를 했었을 때, 그때, 그럼 그때 세금을 내. 이런 형식으로, 현물 출자 시, 농지 등을 현물 출자 시 양도세가 2월 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도 영농조합법이나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법인에 대한 형태만 구분을 하는 거지,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인세 신고는 이제 일정해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이제 결산은 대부분 90% 이상이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결산, 12월 결산이면 이제 그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이면 3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반기별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중간에다 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신고시 제출 서류는 뭐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뭐 과세표준 신고서라든가 뭐 당연히 법인은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혹은 뭐 재무 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법인 설립할 때 그러면 이제 법인 세율 낮아, 다 좋아. 근데 왜 이제 법인 설립을 주저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 비용, 이제 등기 비용이라든가 법무사 수수료, 이제 법인은 당연히 장부를 맡겨야 되니까 세무사 수수료도 더 비싸고 더 무조건 필수적으로, 대부분 무조건 필수적으로 맡깁니다. 그런 이제 법인 이제 설립 비용이라든가 이제 회계 관리 비용, 이제 장부도 조금 더 복식보기로 해가지고 재무제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세무사 회계사의 비용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뭐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닌 저희가 직접 이제 회계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의 이제 필요성도 더 증가가 되고, 이제 사회보험도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물론 개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사회보험이 뭐 사대보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사회보험이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써놨냐면, 법인의 대표나 직원, 이제 내가 대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로, 법인의 대표로 있는다고 해가지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돈이 이제 이익이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돈을
대표이사도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급여도 받아가지고 생활비도 쓰셔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돈을, 이제 법인의 돈을 이제 하려면, 이제 뒷소자도,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돼가지고, 근로소득, 급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 조항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자 급여,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처리한다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급여로서, 이제 법인에서는 이제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기 손익이 나오고 급여 받고 그래서 그 단기 손익이 나오는데 그러면 단기 손익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세가 나오게 돼요. 법인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는 또 배당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법인은 청산을 할 때 한 번에 다 배당 처리한 걸로 봐가지고 배당 소득세가 해나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당을 하게 돼야 배당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거 가지고 돈이 많이 쌓여 신장이 많이 쌓여 가는데 그건 결국에는 저는 이제 빚도라도 이제 생활비를 써야 되고 개인적인 뭐 필사야 되니까 돈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을 비리로 처리한다거나 뭐 배당 소득세에 납부를 하시고 배당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인에 물론 세율은 낮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비교하는 좀 우리가 사람들이 통해서 사업이나 사업 가서 이제 좀 하면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비교를 할 건데 매출 스타트 10억 그리고 수주연비 정비 비용은 스타트 가지고 소득 금액 3억 법인 대표 아니 법인 3억 다 하긴 한데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조금 세율이 달라요. 3원이면 이제 38%, 아니, 38% 세율을 적용받고, 거기 증여세 3.8%에서 41% 소득세율을 써가지고, 단품 세액이 1.9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법인은, 이거 안 할 거야? 네, 그, 6%, 네, 6%의 그 세율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최저도 6,600만 원이 됩니다. 해가지고 단순히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제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오는데 여기 3억 소득이 있잖아요. 이 당신은 3억이었는데 이 돈을 결국 주식회사가 받아오거나 아니면 이 미래적으로 처분을 하려고 하면 결국 그들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할 때 이 3억이라는 돈을 개인 등록 중개가 하면 100% 등록 중개가 하면 3억이라는 돈을 다 배당을 하겠군요. 이것도 이제 다른 소비자 확산을 하게 돼가지고 종합소득세가 3원이면 또 이것도 40, 38% 이상의 세율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세금보다는 이게 이 돈을 누구한테 배당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이유로 받을 건지에 따라가지고 이게 세율 수득을 잘 인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흔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품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제가 하루에 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다 붙고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생활에 밀접한 세금이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이제 법인 사업자 다 해당 사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알아야 부가가치세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재화나 서비스 용역, 그 공급이라든가 이제 수입비에 대해서는 그 제하는 이제 공제세
시장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득이니까 사업자는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제 국가에다 이제 특히 납부하는 되게 거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보면 사실 부가세 스프레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해당 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이제 대신 소비자로부터 대신 걷어들여가지고 국가에게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으로 다 이제 세율이 이제 법인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이제 소득 구간에 따른 이제 누진 세율이었다고 하면 부가치세는 동일합니다. 이제 금액이랑 상관없이 모든 이제 물건에는 기본적으로 10%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 법인 모두 동일하고 이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지만 이거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고 이제 대신 최종 물건을 구매한 최종 소비자로부터 이제 10%를 걷어들여 가지고 국가에게 대신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의 부가치세 면세 규정을 살펴볼 건데,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적용을 받고, 이제 생각 많이 하시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면세에 대해서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냐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면세 규정이 있어요. 이제 곡물이라든가 과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어, 이제 과일이라든가 예, 야채, 뭐 이런 이제 기초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 이제 강호하지 않는 식량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을 받는데 이 면세 이외에는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기초 생활의 필수품이라든가 예, 농업 보호 육성이라든가 식량에 대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들한테 세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면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면세의 범위에는 이제 가공되지 않는 1차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근데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 이제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뭐 세척이라든가 이제 냉동 건조하는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이제 가공은 과세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면세와 과세의 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제 면세 품목의 예시랑 과세 품목의 예시를 이제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쌀, 보리, 뭐 사과, 배, 야채, 뭐 이런 또 뭐 육, 뭐 소, 돼지, 닭 이런 거 생선 이런 거는 다 면세인데 이런 해당 면세 물품을 가공을 했습니다. 뭐 떡이라든가 빵, 뭐 이런 거, 뭐 주스를 만들거나 김치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다고 한 김치가 나오는데, 사실상 김치는 현재, 면세가 맞아요. 면세가 맞는데, 이거를, 단순, 김, 배추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김치로 만들었다고 하면 면세가 맞는데, 이거를 뭐 규격 단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종갓집이라든가, 저희가 뭐 시중에서 먹게 되는 이제 뭐 종갓집 김치라든가 그런 물건, 김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과세입니다. 근데, 단순 이제, 도매를 하기 위해서 단순 포장,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단순 포장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한다 하면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단순 포장, 그 이동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단순 포장을 했다 하면 김치 같은 경우는 면세. 근데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쌀 뭐 이제 포장 실질적으로 상표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마트에서 판다 하면 과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면세와 과세의 구분은 이렇고요. 이제 부가치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저희가 과세 매출액의 10%는 매출 세액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이제 매출했다 하면 거기에 10%는 이제 매출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매입 세액 계산을 보면 저희가 물건을 매입을 했다.
하면 거기에 10%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이제 부가치세 최종 납부세액이 되는데, 음, 여기서는 이제 면세도 있을 거고, 좀 이따 살펴볼 영세율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율이 10%이지만, 뭐, 영세율 적용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 이제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면세여가지고, 뭐, 매출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면세랑 영세율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하고 그리고 세금 대신 뭐 계산서라는 이제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면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많이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이제 나는 면세 품목도 같이 취급을 하고 과세 품목도 같이 취급을 하신다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과세 사업자라고 해서 면세 품목을 취급을 못하는 게 아니고 면세 품목도 취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면세 품목을 취급하고 과세 품목을 취급을 하시려고 하면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 사업자에는 뭐 일반 주거가 가정 건설사 사업자도 있는데 그거에서 사업자가 뭐 비교를 한번 해서 일반 과세자 또 가정 과세가 있는데 이건 기준은 일단 분단 말씀드립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것도 해마다 증가가 돼가지고 5년 같은 경우는 1억 400인데 1억 400 이상이면 내가 일반 과세자. 그리고 1억 400 미만이면 단위 과세자가 됩니다. 근데 1억 400 미만이다 하더라도 내가 전에 생각을 했는데 세금을 발행을 해야 된다거나 된다고 하면 일반 과세자라고 등록을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 세금적인 면만 있다고 하면 단위 과세가 또 신고 절차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뭐가 있을 것 같고 거래 상대방도 그냥 여기 꾸준한 것도 들어갔다 하고 보내려고 연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가치세 소비 타격에 대해서 부가치세는 신고 자체는 상반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기, 상반기를 1기라고 하고 하반기를 2기라고 하는데 그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는데 확정 신고 먼저 들어가요. 1기 상반기 확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돼서 예정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신고를 하고 1월부터 9월까지 신고한 거에 대해서 정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분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정 신고 같은 경우는 법인은 필수적으로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예정 고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예정 신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정 고시입니다. 전년도 그리고 아니면 하반기에 그리고 상반기에 6개월간의 6개월간의 세금의 반절을 예정 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확정신고 때 공산하게 됩니다. 저는 법인은 예정 신고 필수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 그리고 이번 신고하십니다. 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례 분석 같은 경우는 어 면세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미 A 명세사업자 있고, B, 명세사업자 있고. 이제 쌀을 판매를 했었을 때, 쌀 같은 경우는 면세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매출 세액이 없어요. 없는데, 네, 여기, 쌀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전기기구를 구입을 했었을 때, 1만 원짜리 전기기구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6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에 구입을 할 때, 드려야 되는 금액이 1,100만 원이 됩니다. 1,100만 원이 되는데, 근데 이거 쌀 판매는 면세니까 부가세 아까 세액이 없어요. 세액이 없는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농기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농기구 구입을 했을 때 부가세 별도로 주는 거 1,900만 원을 줬는데 생각하라고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 이제 환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해가지고 100만 원이 환급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만약에 이게 생각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 팔이 이를 아, 팔이 쌀 판매 3천만 원은 면세 이제 떡 판매는 7천만 원짜리 과세라고 한다고 하면 쌀 판매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고 떡 판매는 700만 원이 이제 700만 원에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하면 700만 원이 이제 세액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매입, 물건을 매입을 했다, 원자재를 매입을 했다, 1천만 원 매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 주택은 매입 세액이 돼가지고 700만 원 빼기 400만 원 하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매출 세액은 저희가 세무서에 끊어줘가지고 이제 매출 세액은 저희 관리가 되는데 이게 매입세액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가치세 차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분들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세무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정도라든가 그런 걸 잘 쓰지 못해가지고 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모든 게 다 자료에서 움직이고 세무에서 없애면 매입세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매입 증빙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 품목이라든가 과세 품목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가지고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도 걱정을 하지 않지만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면세 품목이라든가 거래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면세 품목이나 거래 품목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 또는 대금 같은 경우는 4번 신고를 하셔야 되는 신고 일정을設定를 하셔가지고 제한 내에 지불을 하셔가지고 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다음으로는 이제 영세율에 대해 살펴 볼 건데요. 두 가지 세법상의 영세율의 개념이 있어요. 그 영세율 개념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읽으니까 시간 쉬었다가 제가 스스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를 좀 바꿨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잘 쉬셨으면, 네, 2교시 8시니까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바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 근데 제가, 1교시에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이제 조금 어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세금 이제 좀 생소하고, 용어도 조금 낯설고 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오래 하시고, 좀 많이 접하신 분들도
이제 세금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접 운영을 법인이라든가 개인사업자를 운영을 하실 때 이렇게 뭐 예전에 제가 강의했더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봤던 내용이라든가 막 기억 나시거나 기억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사업하실 때 봤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좀 이따 뭐 질의응답 아니면 실시간이더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가치세 설명을 하면서 영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영세율의 개념은 아까 부가치세는 매출액에 10% 해가지고 매출 세액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세율은, 그 세율이 10%가 아닌 0입니다. 0의 세율이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매출 세액이 없습니다. 과세는 하되 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10%가 매입 세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면세와 뭐가 다르냐? 면세도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없어가지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는데 그렇다면 면세랑 영세율이 뭐가 다르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면세는 이제 매출세액도 없지만 이제 매입세액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물건을 매입을 했다 하면 10%인 100만 원이 매입세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제가 안 돼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다 하면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환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면세는 이 100만 원이 환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영세율은 이제 매출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0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매출세액이 0이지만 아까 100만 원 매입세액 매입 1,000만 원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10% 100만 원이 매입 세액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즉, 영세율은 세금은 안 내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면세랑 영세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업과 관련된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 이제 주요 이제 영세율을 살펴보면 이제 이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지만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영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요. 이제 수출 장려 차원에서 이제 이제 영세율이 되는데 이제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이제 농산물을 뭐 가공을 했다. 이것도 원래는 과세였는데 이제 수출을 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고 이제 다음으로 농업용 기자재 이제 환급제도라고 했는데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도 되지만 이제 영의 세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영세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주요 사례를 보면 이제 수출이라든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영세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영세율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농업용 자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할때 이제 구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 1억 원짜리 뭐 트랙터를 구입을 했다. 거기에서 뭐 부가세 뭐 10% 1억 1천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저희가 면세 사업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업자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에 환급이 됩니다. 이제 환급 대상 기자재를 살펴보면 이게 대표적인 건데, 뭐, 이제,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는데, 주요 이제, 대표 예시를 살펴보면, 뭐,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라든가, 이제, 뭐, 비료, 뭐, 사료도 있을 거고, 뭐, 종료, 종축,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이제 이런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부가지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자가 아니고 아니면 면세 사업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환급을 해줍니다. 이 제도는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농산물 판매를 할 때 아까 면세 사업자로 많이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이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줘가지고 농업용 기자재다 하면 이제 부가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이제 높이는데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이제 절차 및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뭐 기자재 뭐 제가 품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전 페이지에서 뭐 대표 예시만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시 목록에 등록된 기자재만 환급이 돼요. 꼭 이제 고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을 했었을 때, 이제 꼭 세금 제한서, 부가치세 별도로 준 이제 세금 제한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재를 구입을 하시고, 이제 농업 목적으로 쓰셔야지, 이 뭐 농업 외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면 이제 환급세액이 추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는 제가 아까 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랙터 2천만 원 뭐 이런 거는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도 요즘에는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안내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놓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구입을 하실 때, 세금제한서를 발행을 받으시고,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는 세금이 관계가 없다. 나 세금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 면세니까 근데 나는 세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뭐 세금제한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꼭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어, 면세는 아예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 품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해당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뭐 세금 계산서 당연히 발행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매출 세액도 없습니다. 매출 세액이 없다 보니까 뭐 매입세액 공제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매출 세액은 없고 매입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은 안 되고, 아예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이제, 어, 매입세 불공제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환급 또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 페이지 영세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 기자재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환급이 되니까 면세 사업자다 하더라도 환급 제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소비자의 부담을 이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뭐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물가 안정 목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매입세 나는 매입할 때 세금을 납부해가지고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는데 어 환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 면세는 아니에요. 완전 면세는 아니고 매입세액 부담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니까 완전 면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면세 품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이 사업자를 냈다 하시면 면세 품목이 면세 사업자가 대부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면세는 이렇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영세율에 대해서 보면 영세율은 과세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출이라든가 농업용 기자재 뭐 취급에 대해서 이런 거는 명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매출세액이 0%라서 없는 거지 면세여 가지고 매출세액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이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매출세액이 없는 거고, 영세율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은 맞다. 하지만 수출 장려, 예를 들어 수출 장려를 위해서 명예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매출세액 자체가 없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그 이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다. 영위세율만 있어가지고 매출세액이 없다 하면 매입세액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용 수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영위세율을 받으니까 거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의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수출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영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가치세, 환급도 제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율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제 수출 농업인들한테는 이제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농업인이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개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종합소득세이고 법인이 납부해야 될 이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법인세 그리고 법인 개인 이제 매출이랑 매입 차이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차이의 10%인 이제 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개인이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6%에서 45%. 이제 그런 이제 누진세율, 점차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되는 거고, 이제 법인세는 이제 단일세율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소득 구간이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적어 놨는데, 사실상 법인세도 누진세율이 맞죠. 이제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이제 세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요즘 세율이 맞는데 일단 그 구간이 크니까 10%, 뭐 지금은 이제 9%로 줄었는데 9%, 19% 이런 이제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세액이랑 매출세액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고 이런 각 이제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액 감면이라는 혜택들이 공통적으로 두 개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해당 법인, 해당 개인 사업자에는 이제 세금 감면 요건을 잘 보셔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농업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50%에서 뭐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는 100% 이런 세금이 감면이 되는 거니까 이제 세부담은 성격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뭐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둘 다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에 대해서 증빙을 잘 챙기셔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안 되는데 이런 필요 경비 증빙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세부담이 이제 증가가 되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는 이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책임져서 잘 받으시고 이제 법인 카드, 개인 신용카드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피치 못하게 현금을 사용을 하신다 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라든가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식국이라고 해서 이제 복식국이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세액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도 좀 일정 규모 이상 고소득자들은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개인이 조금 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식부기는 이제 필수다. 법인은 필수고 개인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부가지세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물론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도 신고 기간 내에 꼭 하셔야 되는데 부가지세는 이제 1년에 2번 또는 4번이 있으니까 그 신고 기간 꼭 놓치지 않으시고 이제 꼭 신고 기한 내에 가산세 이제 납부 안 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농업 사업자뿐만이 아닌 제가 여러 사업자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해?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해?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금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 비교를 간단히 제가 표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는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설명드린 내용. 가장 큰 차이, 이제 세율 구조, 세율이 다르다. 이제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다르다. 이제 소득 구간도 개인 사업자는 더 낮고 법인 사업자는 2억에서 뭐 3억, 아니 200억 이런 수준으로 좀 그 구간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세율로만 비교했었을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세율만 봤었을 때 단순 비교는요. 대신 이제 절차는 이제 법인 사업자가 좀 더 복잡하고 뭐 등기도 해야 되고 정관도 작성을 해야 되고 주주 구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절차는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도 법인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의무니까 훨씬 더 복잡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법인 사업자가 회계 처리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이제 급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이제 대표자 같은 경우는 뭐 무보수 아닌 이상 가입이 의무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선택적 가입 뭐 직원이 없다 하면 뭐 내 소득에 대해서 뭐 사대보험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있다 하면 뭐 당연히 사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적 가입이라고는 적었지만 이제 제가 단순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적은 거지 요즘에는 사회보험 개인 사업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자는 이제 주주 구성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내 자금으로 이제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되고 물론 은행에 대출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자금 조달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대출 받아야 되고 내가 개인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이제 주주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대표이사지만 A라는 주주, B라는 주주, C라는 주주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뭐 번외인데 법인 사업자가 조금 더 대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 좀 더 용이하다. 어, 근데 이제 좀 더 설립 절차라든가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라든가 앞으로 이제 물론 다 100%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의 매출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아니면 나는 외부 자금 투자 유치를 받을 거다.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이거는 그 앞에 표로 요약해 놓은 걸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의 자료는 다 다운 받거나 아니면 다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 이거는 제가 표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이제 단점, 이제 물론 장점도 많지만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폐업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 이게 뭐 법인이 잘 돼가지고 이익이 많이 쌓였다 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배당을 제때제때 못했다 하면 이게 폐업할 때 예를 들어서 해마다 뭐 1억씩 당기순이익이 나가지고 한 10년 운영을 했더니 뭐 배당 하나도 안 하고 10년 운영을 했더니 뭐 잉여금이 10억이 쌓였어요. 10억이 쌓였을 때 이거를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뭐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10억을 한 번에 배당한 걸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업 절차, 폐업할 때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되고 어, 이익영웅이 많이 쌓였다고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이익영웅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발생을 안 하지만 계속 사업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폐업 절차가 복잡하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법인 사업자의 단점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시면 법인으로 많이 하려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제 당장 세율이 낮으니까 이제 급여, 일정 부분 급여 잘, 세팅하시고, 그리고 주주 구성, 이제 실질적인 주주 구성으로 잘 하시면 이제 절세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내가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법인 사업자, 이제 개인 사업자 잘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업 형태 선택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소득 규모라든가 사업 확장성, 이제 외부 사업 확장함에 따라서 이제 자본 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본 조달을 받을 때 외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 확장을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 확장성, 외부 투자를 받을 건지, 이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자산 보호의 필요성. 개인 사업자는 온전히 이제 내 자산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 책임도 또한 내 책임,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이제 자기 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 지분이 25%다. 그러면 25% 한도 내에서만 이제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과점 주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법인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 한다고 보면 이것 또한 2차 납세 의무가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과점 주주일 때 얘기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내 지분 한도 내에서 이제 법인의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보면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가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많이 비슷하고 세액 감면 혜택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세금 혜택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조합법이나 영농조합법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뭐 배당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월 과세 아니면 이제 배당 소득세 감면 배제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그 소득 규모 고려를 할 때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초과 이거를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 안으로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 판단으로 봤었을 때 3천만 원이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다 하면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이 억대,
뭐 2억, 3억, 뭐 5억 심지어 5억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 자금 유용이라든가 그리고 피치 못하게 현금으로 이제 지급해야 될 상황, 현금 수입 업종이라든가 이제 현금 지급 이런 걸 더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연간 소득이 높지만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8천만 원 기준이 아닌 기본적으로 소득이 올라갔다 하면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각자의 이제 어, 소득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런 걸 또 또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의 사업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넘어설 때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 보면 소득 금액이 좀 올라갔다. 약 한 1억 정도 올라가가지고 최고 세율 1억 기준이란 건 없지만 최고 세율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법인 세율이 좀 더 낮다 할 때 소득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법인을 많이 생각하시고 이 외부 투자를 받을 것 같다. 나는 추후에 사업을 크게 확대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외부 자금도 이제 투자도 받을 거다 하면 법인 그리고 나 이거 조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었을 때, 이런 이제 책임이라든가 이런 그 주주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내 거 법적 좀 보호를 받고 싶다. 물론 과점 주주가 안 되는 선에서 이럴 때 법인,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 이제 법인 세율이라든가 감면을 받았을 때, 나는 이런 거는 조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했었을 때 법인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어려운 내용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좀 길게 갖고 제가 시간 내에서는 모든 질문을 다 받아보고 그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추후에 이제 상담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 받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 이제 뭐 쉬운 내용이어서 질문을 안 하신 건지. 네. 아, 맞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숙지하시고, 뭐,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관련, 이제 강의 내용 아니더라도 세금에 관련돼가지고 뭐 질문 있으시면 또, 강의 내용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합법인. 근데 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특별한 세제 혜택이란 것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농업회사법인. 음. 질문 주신 게 꼭 농업회사 법인이랑 뭐 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야지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해도 세제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 아니면 특별한 농업회사 법인만의 특별 세제 혜택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건지 잘
더 자세히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어, 일단 농업에서 좀 혜택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작물 재배업에 관련된 소득은 전액 감면입니다. 그리고 그 작물 재배업 외적인 소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그런 작물 재배 외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50% 세액 감면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그 농- 농농조합법인 있잖아요. 농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면이 있는데 이제 농농조합법인은 어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발생을 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배당을 했었을 때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전액 작물 재배업에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배당하는 거다 하면 전액 이제 배당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 하면 연간 1,2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이제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분리과세,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라는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손용우님의 이제 부가지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은 신고 기간이 10월 25일까지라고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해서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를 못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규 기간은 7월 25일까지예요. 7월 25일까지인데 그때 신고 기간이 못했다 하면 7월 1일부터 9월 31일 그 신고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한 내에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외적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예정 신고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간이 1기, 2기 아예 달라가지고, 상반기 거를 하반기에 신고를 뭐, 기한후 신고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반기에 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네.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부과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부가세 매출은 없고 면세 매출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부가세 환급 추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과세 매출이 발생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과세 사업자로 한다 하더라도 매입이 면세 관련됐다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세 매출이 있고 이제 면세 매출만 있고 이제 과세 사업을 좀 일으키시려고 하셔가지고 면세 매출, 과세 매출도 발생시키려고 하시는데 이 매입세액이 아무리 과세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매입이 면세 매출에 관련됐다 하면 면세 관련분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 내 매입세액 한 게, 과세 매출에 사용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제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이랑 공통으로 사용을 했다 하면 안분 계산을 통해서 면세 매출이랑 과세 매출을 안분을 해서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결론은 과세 매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매입세액이 이 과세 매출이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단 처음 강의 드린 거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 거니까 처음에 이제 졸업하시고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사업자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제 사업자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마 그게 제일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질문이 많고 이제 좀 더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이건 조금 아직 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용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좀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 농업회사 법인 배당금은 농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농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농, 아, 농사를 짓다가 외상으로 남편 이름으로 이제 외상을 했는데 이제 결제해서 영수증 받아야 되는지. 어, 질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이제 외상으로 이제 대금 결제를 하신 것 같아요. 좀 결제를 했는데 이제 사업자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이제 영수증을 받긴 해야 돼요. 받긴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거래 상대방이 이제 결제를 안 해주면 이제 영수증 발행을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어, 영수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받는 게 맞고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하고 이제 했었을 때 영수증 발행하고 발급받는 거지. 배경 결제는 그 추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영수증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작물 재배업 매출 어떻게 증빙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 납품을 할 때 개인 이름으로 출하하고 정상받게 되는데 사업자로 계산서 받아야만 증빙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사업자를 내신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사업자는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는 있는데 어, 사업자를 있다고 하면 어, 사업자를 있다고 하면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배업이다 하더라도 매출 발생을 하셨을 때는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닌 뭐 정말 재배업이니까 당연히 면세겠죠. 면세니까 계산서 발행을 해야지 매출로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면세로 종부세 신고를 해도 대출 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면세도 당연히 면세 매출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게 소득 인정이 됩니다. 네, 면세도 면세 매출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자 대표와 동일한 이름으로 거래된 매출은 증빙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업자가 있으셔가지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제 매출이다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대표 그냥 개인으로 해가지고 뭐 거래명세서나 이런 걸로 해서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사업자 매출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을 통한 이제 매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사업 외적인 이제 뭐 소득이다 하면 당연히 대표 개인으로 매출을 잡을 수 있겠지만 뭐 결의 명세서라든가 자기가 뭐 본인이 뭐 현금으로 뭐 매출을 뭐 발생을 했다. 그냥 일반 기타로 매출을 발생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 관련된 항목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제 계산서를 끊으셔가지고 그걸로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고객이 농장에 와서 본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체험하지 않고 그냥 농산물 판매로 면세가 가능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음, 어, 이거는 해석에 좀 문제가 해석사항일 것 같은데 어, 체험 말고 농산물 판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객이 농장에 와서 이제 직접 이제 농산물을 이제 따가지고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농산물 판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 사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다가 이제 질문이 조금 뜸하신 것 같은데, 어, 또 질문 주신 게, 뭐, 체험 농장을 하게 되면 면세 사업자랑 과세 사업자, 면세랑 과세를 분리해서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실질적으로 뭐 과세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관리의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자 두 개 내려면 실질적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 분리가 가능하시다. 그리고 과세사업에 대해서 실질적 사업자 분리가 가능하시다 하면 관리의 편의상 저는 구분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제가 그 제 2강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랑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아마 그건 좀 더 관심도가 높으실 것 같고, 좀 더 재밌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이다 보니까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으실 거니까, 아마 그때는 또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받는 시간을, Q&A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궁금증 많이 해소해 드릴 테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이 시간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